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즉 7장에 이어서 알킬 할라이드의 반응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킬 할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취한 반응을 시켰죠. SN1 반응, SN2 반응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알킬 할라이드지만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거 반응을 하는, 일리미네이션 하는 반응을 우리가 이번 8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은 알킬 할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elimination reaction, 즉 제거 반응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때의 그 해열 진통제로 쓰이는 약의 키니네입니다. 이는 나무에서 실제적으로 이는 키니네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것을 이와 같은 나무가 뭐냐면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이런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해열 진통제로 사용하는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가 있을 때에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에서 뭘 했나요? 뉴크로파일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치고 들어가든지 떨어지고 나서 치는 반응을 생각을 해봤는데 뉴크로파일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 하면은 뉴크로파일은 이와 같은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베이스로의 역할은 이와 같은 베이스는 이와 같이는 안 되지만은 대신 뭘 하나요? 베이스는 여기에 있는 수소를 치는 거죠. 잘 떨어질 수 있는 수소를 떼내는 것이 베이스가 하는 역할이죠. 산염기 반응이죠. 산염기 반응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H가 뽑아져 가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그 결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할라이드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전자 두 개가 오니까 뭐가 되나?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H와 X가 떨어져 나갔죠. 베이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나요? 엘리미네이션, 제거 반응이에요. 제거 반응이. 그렇죠. HX가 떨어져 나가는 제거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난다? 알킬 할라이드가 잘 일어난다. 그럼 알킬 할라이드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7장에서 한 것처럼 SN1, SN2 취한 반응을 잘한다. 그 다음에 또 알킬 할라이드는 8장에서 하는 제거 반응을 잘한다. 알킬 할라이드는 두 가지 반응을 잘한다. 그죠? 취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뭘 하나요? 지난 7장에서는 취한 반응에 의해서 봤다면은 이번에는 알킬 할라이드를 가지고 어떻게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터시리 부톡시 포테슘 터시리 부톡사이드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할라이드라. 그럼 알킬 할라이드는 가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포테슘 터시리 부톡사이드를 쓴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O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게 O 마이너스가 요런 구조가 됩니다. 요런 구조가. 그죠? 자, C에 CH3, CH3, CH3. 그 다음에 O 마이너스. O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뭘 하나요? 이걸 잘 치고 들어서 알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덩치가 큰 데다가 이 덩치가 큰 게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요 할라이드를 떼내기 위해서 요 베이스는 포테슘 터시리 부톡사이드는 뭐냐 하면 작전을 바꿉니다. 뉴클로파일로 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뉴클로파일로 치지 않고 베이스로 치자. 베이스는 뭐가 나요? 요 마이너스는 뭘 찾나요? H를 찾는 거죠. 산염기 반응에 의해서 H를 찾고 그 다음에 요 H를 떼내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요게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쪽에 갈 때는 이것은 뉴클로파이로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내가 뉴클로파일로 안 하고 베이스로서 역할을 하자. 베이스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베이스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요 마이너스가 요 H를 떼면 산전기 반응이죠.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알킬 할라이드인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게 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제거 반응을 해주게 되겠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알킬 할라이드가 여기에 치고 들어오는데도 좀 복잡해야 되겠지만은 이와 같이 염기로서 작용을 잘 하려면은 뭐가 되나? 알킬 할라이드의 덩치가 좀 커야 되겠다. 알킬 할라이드의 좀 덩치가 좀 커야 되겠다. 그러면은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는 뉴클로파일로서 역할을 잘 못하니까 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베이스로서 역할을 H를 떼는 데는 덩치가 크든 작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대신 친액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서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H를 뽑기 산전기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덩치가 좀 더 큰 베이스들이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엘리미네이션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베이스가 그죠? 이것은 뉴클로파일이 될 수도 있고 베이스인데 여기서는 요 H에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 베이스가 요 H를 잡습니다. 산전기 반응 아주 쉽게 잘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쉽게 밀어 넣어주고 이것이 쉽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SN1이나 SN2 반응을 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치고 이렇게 되는데 요 탄소가 알파 탄소를 직접 치지 않고 지금은 어디를 쳤나요? 지금 베타 있는 알파 탄소 다음 탄소를 쳤죠. 다음 탄소를 치게 되면 이게 베타라. 그래서 베타 탄소에 있는 수소를 떼내면서 전자를 밀어주는 거니까 이와 같은 엘리미네이션을 베타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거죠. 베타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여기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는 시그마 결합은 있었고 새로운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아니면은 포타시움 하이드록사이드 그 다음에 소듐 메톡사이드 포타시움 터시리 부톡사이드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뭐가 되나요? 덩치가 커지게 되죠. 똑같은 베이시스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덩치를 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NaOH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NaOH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칩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H를 잡고 됐죠? 그럼 염기로서 산을 잡는 거죠. 당연하게 잘 떨어질 수 있는 H를 잡고 산전기 반응해서 이것을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와 같은 알킨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덩치가 큰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바로 가는 것은 어렵게 되겠죠. 대신 뭘 하나요? 여기에 있는 H를 산전기 반응으로 잡아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뭘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와 같은 덩치가 큰 염기가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H를 잡으면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떨어질 수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두 가지 화합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중결합이 바깥쪽에 있는 화합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중결합이 안쪽에 있는 화합물이 두 가지가 다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응을 쉽게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일단 여기서는 여기 H도 뗄 수가 있고 여기 H도
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H를 썼을 때 각각 있는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 이중결합이 엘리미네이션을 했을 때에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하면 요와 같은 파이 결합을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거죠. 요 파이 결합을, 그죠? 파이 결합이 하나 더 만들어진 요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이중결합에 똑같은 이중결합에 취항기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취항기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취항기가 하나, 둘, 세 개인 경우도 있고, 취항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한 개가 취항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모노 서브스티튜트 아니면은 다이 서브스티튜트 아니면 트리 아니면은 테트라 서브스티튜트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R 그룹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화합물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은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한 개의 취항기가 있는,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개, 두 개가 있는,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의 취항기가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가 하면은 이중결합의 취항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중결합이 없는 경우에서 이것이 얼마든지 이것이 돌아가죠. 얼마든지. 신축도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되고 다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자체가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 부테2 부텐 화합물은 시스 트랜스 2 부텐 화합물하고는 뭐가 되나? 서로 다른 화합물이 아이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승일체가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화합물에 서로 다른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화합물은 서로 다른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돌아만 가면은 이것처럼 돌아만 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 없는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요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 두 개의 취항기가 있지만 서로 두 개의 취항기가 반대인 경우에서는 바뀔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합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이것은 서로 다른 화합물이다. 그러면 이거 이름을 부르는 방법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중에 접근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시스 트랜스가 시스가 트랜스가 될 수 없고 트랜스가 시스를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맛있는 튀김을 먹고 할 때도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트랜스 지방산하고 시스 지방산이 문제가 되는데,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르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튀김을 할 때 사용하는 이는 절대적으로 시스 지방산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시스 지방산을. 그런데 왜 튀김을 하는 과정 중에 왜 그것이 트랜스 지방산이 되겠나요? 다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는 반드시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반드시 파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합 자체만 생각했을 때 시그마 결합이 더 안정하나요? 아니면 파이 결합이 더 안정하나요? 시그마 결합이 훨씬 더 안정하죠. 그런데 튀김을 하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170도, 180도 거의 올라가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중결합은, 파이 결합은 그때는 이것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깨집니다. 시스 형태의 파이 결합이 깨지고 나서 다시 반응을 할 때는 고민을 합니다. 시스로 갈까 트랜스로 갈까? 어디로 가겠나요? 시스로 갈까 트랜스로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정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요? 판단을 시스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는 트랜스로 가는 것이 더 안정하다고 해가지고 끊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질 때는 뭐가 되나요? 연결될 때는 트랜스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가 되나요? 트랜스 지방산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170도나 180도 온도로 올리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중결합에 트랜스 형태가 있고 시스 형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트랜스 형태가 더 안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시스 형태가 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뭘 하나요? 박치기를 많이 하죠. 박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으니까 아주 박치기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요? less stable하고 이런 경우는 more stable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치환기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알아보면 되겠나요? 이제 수소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파이 결합을 다 없애버립니다. 파이 결합을 없애버리면은 밑에는 동일하게 되겠죠. 파이 결합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어느 만큼 발생하는가를 보면서 측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되겠죠. 그러면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한다면은 어떤 상태가 더 안정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이 터미널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보다는 시스가 더 안정하고 시스가 돼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이 알켄 그룹이 마지막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안정하다. 그 다음에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치환기가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치환기가 1개가 있죠. 그럼 치환기의 개수에 따라서 안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치환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많아지게 되죠. 많아지게 되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스테빌리티가 안정도가 더 높아진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되느냐. 우리가 초안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SN2 반응, SN1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E2, E1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SN2에서도 뭐가 되나 반응에 관여하는 화합물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는 거죠. 2가지가 SN2가 됐죠. 여기도 뭐가 되나 E2 반응은 화합물의 반응에 제거 반응에 관여하는 화합물의 종류가 2가지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때에 우리가 E2 반응, 화합물의 종류가 1개인 경우에 우리가 유닛몰레큘러한 경우에 우리가 E1 반응으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를 가지고 뭘 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SN2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킬 할라이드에서는 SN2 반응을 시키는데, 자, 다시 SN2 반응을 시키는데 이 알킬 할라이드에서는 SN2 반응만 일어날 거야 하는 거죠. 똑같은 알킬 화합물인데 하나는 제거 반응이 나고 하나는 초안 반응이 나죠.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를 가지고 SN2 반응을 시키고 싶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경쟁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죠. 뭐하고? SN2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E2 반응이 경쟁적으로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SN1 반응을 시킬 때는 E1 반응이 경쟁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SN2 반응이 가든지 아니면 E2 반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N2 반응이 따로 그 다음에 E2 반응이 따로가 아니라 거의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그 화합물의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SN2로 잘 가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E2로 잘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를 반응시킬 때는 초안 반응을 시키고 싶더라도 뭐가 되나요? 제거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초안 반응만 시키고 싶다면 뭐가 되나? 최대한 제거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잘 메모를 해놔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2 메커니즘을 본다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E2 메커니즘은 자, 여기에 OH-가 여기가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 세 그룹이 있으니까 뭐가 되나요? SN2 반응을 하고 싶은데 SN2 반응을 하고 싶은데 치고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가 복잡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되나요? SN1 반응을 유도를 하든지 꼭 이것이 반응을 시키고 싶다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있게 되겠죠. 한 가지는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야. 이때는 뭐가 되나요? 뉴클로파일로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 똑같은 OH-죠. 여기도 되나 OH-예요. 근데 OH-가 이 뉴클로파일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뭐가 되나? 내가 베이스로서 쳐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스로서 해가지고 이 베이스가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침 모든 베이스가 이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치고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가는 반응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은 뭐가 되나요? E2 반응이죠. E2 반응하고 비슷한 반응이 뭐였나요? SN2 반응이었죠. 뭐였나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여기 뭐가 되나요? 여기 물론 명확한 것은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요걸 꽝 치고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되나요? 이게 여기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이 그래서 그때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인버전이 되고 뭐 하고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같은 것은 뭐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 OH-가 뭐가 되나? 꽝 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것을 SN2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꽝 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되나? H를 꽝 잡고 그 다음에 H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BR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도 BR이 떨어져 나갔지만은 뭐가 되나요? 꽝 치고 그 다음에 H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밀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E2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을 실제적으로는 SN2 반응.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항상 경쟁이 되는 것이 E2 반응하고 SN2 반응이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요 상황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SN2 반응이 잘 일어나지만 요 상황에서 SN2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나? 이제는 베이스로 해가지고 H를 치면서 하는데 반응은 여기서 뭐가 중간 단계가 없죠. 꽝 치고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뭐가 되나? 떼내고 밀어주고 떼내고 그래서 이제 뭐죠?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얻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을 하느냐, 이와 같은 취한 반응을 하느냐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항상 경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제거 반응이 유리할 수도 있고 취한 반응이 유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응 상태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상태는 일단은 지금 이와 같은 3차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요 반응은 지금 요 상태가 이것이 베이스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로서 쓰니까 뭐가 되나? H를 뽑아내고 H에 있는 전자를 밀어주고 BR을 떼내는 거니까 뭐가 되나? 한 단계로서 빵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단계로서. 뭐처럼? SN2 반응처럼. 그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어떤 베이스를 쓰느냐 어떤 리빙 그룹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솔번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E2 반응 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E2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반응이죠. 이와 같은 프로스타그란딘 계통의 우리 몸속에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복잡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꼭 여기를 이중결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베이스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와 같은 베이스
DBN이죠. DBN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DBU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뭐가 되나요? 덩치 큰 염기가. 우리가 하면서 뭐랬나요? 덩치가 커야만이 뭐냐 하면은 친핵성 초연 반응 안 하고 뉴클로파이로서 역할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베이스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덩치가 큰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 베이스가 이것을 떼내고 이 전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을 쓰면 이와 같은 카르보니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로 프로스타글란딘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만들지만은 우리 몸속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만들어질 때 꼭 이런 루트로서는 안 만들어지고 다른 생합성 경로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엔자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효소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을 E2 반응을 빨리 가도록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킬 할라이드를 쓰느냐 어떤 연기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떨어져 나갈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딱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가 되나요? 가장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되겠죠. 왜? 이 결합이 느슨하니까 가장 잘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킬 초항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E2 반응에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E2 반응과 경쟁을 하는 SN2 반응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복잡하면 안 되겠죠. 간단한 1차 알킬 할라이드가 됐을 때에 SN2 반응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솔번트 이펙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솔번트 이펙트는 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SN1, SN2 반응에서 했던 것처럼 폴라 아포로틱 솔번트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폴라 아포로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H는 없죠. H가 없는 용매야. 그러면 여기에 아세톤을 쓴다면 요 자체가 뭐가 되나요? 요 자체가 폴라하게 되죠. 요 극성에서 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이온을 잘 잡아줍니다. 이와 같이 잘 잡아줘.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잘 잡아주니까 Na 플러스라든지 포테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잘 놀게 되는 것이고 대신 이와 같은 Br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여기는 없으니까 플러스가 없으니까 뭐가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가 잘 놀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Na, Br이 있는데 Na를 한쪽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이쪽에서 쫙 같이 놀게 되면은 Br이 뭐가 되나? 훨씬 자유롭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SN2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E2 반응이라든지 이와 같은 반응을 유용하게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온하고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잘 녹일 수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니온은 따로 솔베이션을 못하는 점을 고려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이것은 반응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잖아요. 이것도 전자가 많고 이것도 전자가 많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항기가 어떤 추항기가 붙어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더 안정한 쪽으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반응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추항기가 많이 생기는 쪽으로 우세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추항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이쪽에 H를 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H를 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H를 떼면은 나는 이렇게 오면 됩니다. 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이중결합이 되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를 뗀다면은 이중결합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결합을 봤을 때 최항기는 몇 개가 되나 여기에서? 최항기는 여기에 최항기 하나, 여기 최항기 하나가 되죠. 그럼 두 개가 되는 반면에 여기 있는 H를 뽑으면 최항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좀 더 안정한 이중결합이 생기는 쪽으로 뭐가 되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최항기를 고려를 해서 반응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이 상태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바깥쪽에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요 H를 뽑으면 이중결합이 여기가 가운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와 같은 여기든 똑같네. 이거는 뭐가 되나요? 요걸 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H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치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렇지는 않네요. 그죠? 어차피 여기밖에는 없네, 지금. 그죠? 여기밖에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예. 이렇게 되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와 같이 최항기가 한 개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똑같이 본다면은 최항기가 두 개 있죠. 그럼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는 반응은 최항기가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항기가 많은 쪽으로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보면은 less stable하고 최항기가 두 개니까 요것보다는 요것이 더 안정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E2 반응 메커니즘은 반응식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들어가는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기질하고, 그죠? 그게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하니까 이것은 두 가지 화합물의 농도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세컨드 오더, 2차 반응 속도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반면에 E2 반응은 SN2 반응처럼 꽝 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H를 잡고 H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떨어지는 원 스텝으로 반응이, 즉 베타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E2 반응은 SN1 반응처럼 터시르부틸 알킬 할라이드 등 게 알킬 그룹이 많은 화합물들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로 스트롱 베이스에서 잘 일어나는 반면에 덩치가 좀 더 큰 스트롱 베이스에서 잘 일어나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리빙 그룹에 따라서 반응이 빨라지고 느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루먼트는 이때도 SN2 반응처럼 폴라 에이프로틱 솔루먼트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E2 반응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반응시킬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8장 시작하면서 이거 그림이 있었는데 키네죠. 이와 같은 이것이 키네입니다. 키네인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키네를 이와 같은 식물 속에서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 때는 이와 같은 반응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나? 여기에서 관심 있는 것은 요 H죠. 요 베이스가 덩치가 크죠. 스트롱하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여기 있는 H를 이렇게 뽑고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요것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가 되나? 우리가 이 두 반응이 되겠죠. 이 두 반응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키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물질은 이와 같은 DBU 덩치가 큰 베이스지요. 덩치가 큰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H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요 DBU가 여기에 있는 요 H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렇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이것이 뭐죠? 에스트라다이올, 즉 여성 호르몬이 되죠. 여성 호르몬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을 따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거 반응에 의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때에 이중결합을 만들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죠. 어느 이중결합을 만드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OH-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OH-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H를 잘라내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있는 H를 잘라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응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 화합물이 뭐가 되나요? 많이 얻어지고 이 화합물은 많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화합물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얻어지고 이 화합물은 이 화합물에 비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적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다이트제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베타 엘리미네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위치가 요 H를 자르느냐 요 H를 자르느냐 뭐냐면 리지오 셀렉티브한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위치 선택성으로 일어나고 또 그때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스티레오 셀렉티브하게 입체 선택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반응이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똑같은 이중결합이 있지만 이것은 바깥쪽으로 있고 이것은 안쪽으로 있죠. 이중결합에 여기서 본다면은 주항기가 여기는 몇 개가 있나요? 1개, 2개, 3개가 있고 이중결합에 여기서 본다면은 주항기가 1개, 2개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주항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나? 안정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이와 같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것보다는 요것이 더 안정하다는. 자,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요런 그룹들이 방해를 해주게 되죠. 근데 여기로 치고 들어갈 때는 요 그룹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렇게 치고 그 다음에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더 안정한 게, 결과적으로는 모아 스테이블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뭐로만 갈 때에 메이저 프로덕트가 취항기가 많은 쪽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때에 얻어지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생성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트랜지션 스테이트만 받아라도 이것이 불안정하고 이것이 안정하다면은 당연하게 이쪽으로 안 가고 뭐가 되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그와 같은 상황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위치 선택적인 반응, 위치 선택성 제거 반응이라고 해줄 수가 있고, 이번에는 스테레오 셀렉티브, 이게 입체 선택적인 제거 반응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H가 떨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H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트랜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어느 H가 떨어지는 데서 시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 알키는 조금밖에 얻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나요? 트랜스가 많이 얻어져요. 시스도 얻어질 수 있고 트랜스도 얻어질 수 있는데 뭐가 되나요? 한쪽으로 트랜스 시스 생성물은 뭐였나? 우리가 아이소모로스 고정할 때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되죠. 그래서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이 뭐가 되나? 위치 선택적이면서 또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이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입체 선택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이투제프 룰은 물론 여기에서 리지오 셀렉티브한 반응이다, 스테레오 셀렉티브한 반응이도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얻어질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취항기가 많이 있는 생성물이 얻어지는 쪽으로 반응이 잘 간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은 여기는 취항기가 몇 개? 1개, 2개, 3개가 있고 여기는 취항기가 1개, 2개죠. 그럼 어느 것이 취항기가 더 많나?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이투제프 룰은 뭐가 되나요? 룰에 의하면은 제거 반응이 일어날 때 이중결합에 취항기가 많이 생기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이중결합에 취항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나요? 적은 것보다는 더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E2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E1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E1 반응은 SN1 반응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SN1 반응은 뭐였나요? 여기에서 SN1 반응은 먼저 떨어지고 나갔죠. 먼저 떨어지고 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먼저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OH-가 뭐로? 이쪽으로 이걸 떼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OH-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반응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생성물은 이와 같이 되는 반응이 SN1 반응이었죠. SN1 반응인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카보캐타이온까지는 동일합니다. 카보캐타이온까지는 동일한데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물은 상당히 약한 베이스가 되죠. 하지만 여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H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있는 H를 잡고 그 다음에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나요. 아하, SN2 반응하고 E2 반응은 서로 경쟁적인 반응이었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SN1 반응하고 뭐가 되나요? E1 반응이 경쟁 반응이다. 똑같잖아요. 지금 카르보캐타이온이 생성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진액체로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면은 이것이 SN1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카르보캐타이온이 생성됐을 때 이것이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 H를 뽑으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제거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SN1 반응하고 제거 반응이 또 서로 경쟁 반응이구나. 어쨌든 SN1 반응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되나? 카보캐타이온이 생성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H를 뽑아내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E1 반응이다. 그리고 E1 반응에 있어서는 여기가 고민이 되죠. 이것이 SN1 반응처럼 이것만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반응은 잘 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나? 속도가 느리고 이거는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2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요 반응이 어느 만큼 빨리 가느냐, 그럼 요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합물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의 종류가 한 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1차 반응 속도식으로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이것은 뭐하고 같나요? SN1 반응하고 같다는 거죠. 그리고 SN1 반응에서도 뭐가 되나요?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친액체가 치러 갔는데 이것은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나? 2단계로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나요? 카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가지고 뭐가 되나 여기서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지죠.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지면은 친액체로서 들어오면은 SN1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베이스로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상태를 거쳐가지고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알킨 프로덕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1단계, 2단계로 가는 1단계까지는 뭐가 되나? SN1 반응이 2원 반응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느냐, 취한 반응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SN1, SN2인데 이렇게 여기서는 뭐가 되나? 제거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반응을 우리가 E1 반응 메커니즘이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완 반응은 어차피 뭐가 되나요? 지금 카보케타인을 생성해야 되니까 3차로 갈수록 뭐가 되나? 더 잘 일어나 주게 되겠죠. 그래서 카보케타인이 안정한 쪽으로 그 다음에 이완 반응도 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OH-나 그 다음에 알콕사이드 같은 이런 반응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E2 반응을 촉진시키는 반면에 위크 베이스, 물과 같은 물질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뉴트럴한 베이스가 있죠. 위크 베이스는 결과적으로는 이완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베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스트롱한 걸 해주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SN1 반응이 잘 일어나 주게 되는 것이고 물이라든지 위크한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되나요? 이 완 반응으로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에 따라서 반응을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이트제프 룰에서 한 것처럼 어떤 생성물이 우세하게 생기느냐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생성물이 우세하게 생기느냐, 이와 같은 생성물이 우세하게 생기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생성되는 화합물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고 이중결합에 취항기가 많이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완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차 반응 속도식이 됐죠.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응은 전체적으로는 중간체를 거쳐서 카보케타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염기로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투 스텝으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은 알킬 할라이드가 좀 더 복잡한 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베이스는 스트롱한 베이스가 아니라 뉴트럴 하면서 위크한 베이스를 할 때에 이와 같은 이완 반응이 잘 일어난다. 리빙 그룹은 뭐 거의 어떻게 하든 SN1이나 SN2나 그 다음 E2나 E1이나 잘 떨어져 나가는 그룹이 잘 반응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N1 반응처럼 E1 반응도 뭐가 되나 폴라하면서 프로틱한 솔본트에서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SN1 반응하고 E2 반응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뉴클로파일로 치고 들어가느냐, 여기서 베이스로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지게 되면은 SN1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치고 들어가면은 E1 반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 다 상황이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완 반응은 뭐가 되나요? 이완 반응은 SN1 반응하고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항상. 그래서 어떠한 반응 조건으로 어떠한 반응 조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완 쪽으로 많이 진행시킬 수도 있고 SN1 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2 반응에 있어서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SN2 반응에서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상당히 유용했고 SN1 반응에서는 스티로케미스트리가 nothing이었죠.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근데 이번에 E2 반응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자, 두 가지가 보면 됩니다. 지오메트리를 하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고 하나는 이와 같은 형태. 이건 우리가 뭐가 되나요? 이렇게 보면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서로 뭐가 되나? 엔티 타입이 되죠. 반대로 되죠. 그러면 요 베이스가 이렇게 꽝 치고 그다음 밀어주고 그다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나은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이 같죠. 뭐가 되나? 지금 이렇게 이 엔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되나요? 이클립스도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이클립스도 그죠? 그러면은 마주 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밀어주고 하기는 이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엔티 형태가 있을 때에 지오메트리가 됐을 때에 뭐가 되나? 엔티죠.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반응을 잘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되나요? 지금 이클립스드 폼이 됐을 때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돼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상태가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느냐, 이런 상태가 반응이 잘 일어나겠느냐. 자,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H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H가. 아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H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죠. 하나는 뭐가 되나? H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죠. 하나는 H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럼 베이스를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는데 이게 이 방향이 아니죠. 이쪽 방향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하고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이퀴토리얼이라. 그런데 이것이 더 뭐가 되나요? 지금 이퀴토리얼 쪽이니까 안정하게 돼. 안정한 상태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에 약간 불안정하지만 이게 되고 나면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H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H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요것은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엔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베이스가 꽝 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느 것이 더 안정하냐? 이것은 이퀴토리얼, 이것은 액슈얼. 이게 더 안정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모아 스테이블하지만은 반응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가 되나? 좀 더 불안정한 상태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수직으로 됐을 때에 엔티 형태로 됐을 때에 베이스가 치고 들어가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E2 엘리미네이션은 뭐가 되는 것이 좋는가 하면은 서로 반대가 되는 지오메트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엔티 형태의 타입의 지오메트리가 됐을 때에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성물이 어떻게 얻어지게 이 상태에서는 반응이 가기 어려우니까 요게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가 똑같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되는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스 그 다음에 트랜스 화합물을 반응을 시켰을 때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 아이소모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뭐냐면은 요게 이퀴토리얼, 액슈얼, 이것이 이퀴토리얼, 요것이 액슈얼, 요것이 이퀴토리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스 아이소모하고 요 아이모 A와 그 다음에 B는 서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것이 되는 순간에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 H를 잡고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면은 뭐가 되나? CL이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이 두 반응이 지금 요런 폼이 됐을 때에 안정하게 잘 진행이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는 지금 물론 여기서도 HB도 가능하고 HA도 가능해 주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HB나 HA나 모두가 다 뭐가 되는가? 이와 같은 엔티 형태로 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엔티 형태로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는 NT 형태로 됐을 때는 HA와 HB가 동일하다. 그죠? 동일하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반응을 시켜보게 되면은 HA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 HA가 떨어져 나가면서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HB가 떨어지면서 됐을 때는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생성되는 화합물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이중결합이 됩니다. 이중결합 되는데 요 이중결합은 최한기가 한 개, 두 개가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HB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한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이것이 더 안정하다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HA하고 HB가 동일하지만 HB가 떨어져서 생성물이 얻어지는 쪽이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어디에 의해서? 자이트제프 룰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트랜스 아이소머는 하나는 둘 다 이퀴토리얼 되든지 둘 다 액시얼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요 화살표가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되죠. 왜? 둘 다 이퀴토리얼이 돼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둘 다 액시얼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불안정하니까. 그죠? 반응이 잘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안정하다는 이야기죠. 트랜스 아이소머에서는 C가. 그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상에서는 이것이 좀 불안정한데,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반응은, 자, 이와 같이 액시얼로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은 요 경우가 요렇게 되는 경우가 NT 형태가 되죠. NT 형태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 두 가지 화합물이 만들어졌죠.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요거하고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트랜스 형태에서는 뭐가 되나요? 이런 화합물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죠. 화합물은 오직 요것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두 개가 다 이퀴토리얼 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길고 요것은 짧은 게 되겠죠. 짧은 게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뭐가 되나요? 좀 더 불안정한 액시얼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액시얼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이것이 좀 더 불안정하지만 액시얼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이 일어나 주게 되면은 이것은 요거만 일어나지 이런 반응은 일어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생성물은 요거 하나만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고 화합물 자체가 요것만 얻어지기 때문에 자이트제플룰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 자이트제플 두 가지가 생기는데 어느 쪽에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한 가지밖에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떨 때에 우리가 이완 반응을 잘하고 어떨 때에 E2 반응을 잘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E2 반응은 뭐가 되나요? 스트롱한 베이스. 왜냐하면은 E2 반응이나 이완 반응이나 뭐가 같나요? 카르보케타이온이 생성되는 것은 동일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베이스가 스트롱한 베이스가 들어가면 E2 반응이 쉽고 그 다음에 위크 베이스가 아니면 뉴트럴한 베이스가 들어가면은 이완 반응이 잘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E2 반응은 이게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지만은 반드시 뭐가 되나요? 스트롱한 뉴클레오파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 많은 쪽이 반응성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완 반응은 그렇게 E2 반응보다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베이스가 약한 베이스를 뉴트럴한 베이스를 마이너스가 없는 베이스를 쓸 때는 이완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1차 카르보 양이온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서도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있어야만이 반응이 일어나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E1, E2 반응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이 E2 반응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알킨 화합물도 만들 수 있고, 한 번 반응하면은 제거 반응을 두 번 하면은 뭐가 되나요? 제거 반응을 시그마 하나에 파이 하나, 파이 하나, 이와 같은 삼중결합 알카인 화합물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금 HX를 하나를 떼내서 그럼 E2 반응이죠. E2 반응에서 마이닐 할라이드를 만들었어.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HCl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면 뭐가 되나? 이중결합도 만들 수 있고 한 번 더 삼중결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삼중결합이 유용하게 반응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결합을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삼중결합들은 여기를 좀 더 넘어가서 볼게요. 삼중결합은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삼중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제거 반응을 한 번 시키고 또 제거 반응을 한 번 시키고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삼중결합을 얻을 수가 있고, 같은 방향도 괜찮고 아니면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밀어주고 여기서 해가지고 HBr이 두 번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 어쨌든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스트롱한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는, 왜냐하면 HBr을 두 번이나 떼내야 되니까 좀 더 강한 연기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주로 그럴 때 강한 연기로서는 소듐 아마이드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듐 아마이드를 봤을 때 소듐 아마이드가 왜 강한 연기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소듐 아마이드는 이렇게 만듭니다. 소듐 아마이드는 여차여차 해가지고 NH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나? H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산이냐 아니면은 베이스냐 하는 거죠. 이건 원래 베이스잖아요. 암모니아는. 산에서 H를 떼내는 게 쉽나 아니면 연기에서 H를 떼내는 게 쉽나요? 산에서 떼내는 게 훨씬 쉽죠. HCl. 그죠? 그런데 이거는 염기에서 H를 떼낸다는 것은 뭐가 되나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 대신 떼고 나면은 뭐가 되나? 이것은 짝산 짝연기 개념에 의해서 아주 강한 뉴클로파일, 아주 강한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듐 아마이드는 아주 강한 염기가 되는 것이고 아주 강한 뉴클로파일로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제거 반응에서는 뭘 쓰나요? 강한 염기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테슘 더시리프톡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이제 덩치가 큰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덩치가 큰 베이스를 DMSO라든지 이런 용매와 같이 함께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더블 디하이드로 할로게네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HBr, HX 이런 것들을 쉽게 떼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중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서 다시 HBr을 HCl이나 HX를 떼낼 때는 좀 더 스트롱한 베이스가 있어줘야만이 얻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떼낼 때 보면은 다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덩치가 큰 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강한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SN2, SN1, E1, E2 반응은 조금 한숨 돌리고 다음 시간에 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